저는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가기 전에는 서울 아산병원에 교수로 있었고요. 미국에 가서 1년을 연수를 했습니다. 교환 교수로 있다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의료계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나라고, 그래서 제가 욕심이 생겨서 인턴 레지던트 내과를 다시 하고, 다행히 이제 대학병원에서 그걸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경쟁력이 생겨서 이제 내과에도 여러 분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국에서 심장 전문의 카디올로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경쟁이 심해요. 환자도 많고. 근데 다행히 계속 대학에서 그 펠로우로 전문의 또 수련의로 심장내과에서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스텐트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또 그 스텐트만 따로 하는 또 펠로우십을 한 1, 2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버지니아 의과대학 거기서 이제 풀타임으로 교수로 있고, UC 샌디에고에서도 전임 교수로 있었고, 여러 군데에서 좋은 경험을 미국에서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는 이 베데스다 보건병원에서는 제가 1월 달부터 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았죠. 네, 오래 살았고, 이제 동부에서는 뭐 플로리다에도 살아보고, 필라델피아도 살아보고, 보스턴에서 이제 하버드 대학병원이 3개가 있어요. 브리검스하고, 베스 이스라엘하고, 매스 제너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매스 제너럴에서 한 심장내과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아내가 캘리포니아 출신이라 또 따뜻한 쪽에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샌디에고, UC 샌디에고에 가서 또 몇 년 근무했고요. 근데 샌디에고에 가서 제가 제일 미국의 끝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놓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하와이를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또 하와이에서 또 좋은 곳에서 한 몇 년 근무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는 게 저는 너무 감사드리는 게, 한국에서 또 우리 같이, 같은 우리 한국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머님이 너 나중에 꼭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잘 좀 섬기면 좋겠다라는 것을 거의 유언처럼 남기셨는데, 제가 그것을 또 지켜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국에 계신 교수님들은 저도 옛날에는 마찬가지였지만, 미국에 대개 1년 아니면 2, 3년 뭐 이렇게 연수를 가시는데, 제가 감사한 것은 미국에서 다 훈련을 다시 하고, 미국에서 교수까지 여러 대학병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이 아마 한국에 계신 전체 의과대학 교수님들하고도 조금 구별되지 않을까. 아마 저같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풀타임으로 교수하던 분도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한국에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거기서 제가 구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억나는 거는, 이제 제가 당직을, 저희들은 이제 응급 환자를 많이 다루게 되고요. 제가 스텐트 삽입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금속망을 삽입하는 것을 주로 했는데, 제가 버지니아 의과대학에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환자를 보내주시는 주위의 영역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버지니아 의과대학에 있을 때는 멀리 한두 시간 떨어진 데서 환자를 보내려면은, 제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되냐면은, 저희 병원에 있는 응급 헬리콥터를 띄울지 말지, 그걸 제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직 교수로서 헬기를 띄워라 하면은 헬기가 떠서 환자를 데리고 오는데, 그 경비가 뛰기만 해도 한 $10,000 정도 되는데, 그런 결정을 할 때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좋은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더 잘 하시겠지만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이 당직할 때 다 힘들죠. 근데 제일 보람 있었던 뭐 기억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 환자는 심장 이식이 필요해. 근데 다른 병원에서 젊은 환자가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심장을 이렇게 기증을 하기로 다 사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생각을 합시다. 다른 병원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될 환자가 있는데 저희 병원에 교통사고로 온 젊은 환자가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증명서에 자기 장기를 기증을 하겠다고 이미 사인이 되어 있어. 그런 경우에는 제가 갑자기 당직 의사면 불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심장 검사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심장 혈관을 빨리 찍어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거를 해줘야 돼요. 근데 피곤하지만 빨리 들어가서 그걸 해줬는데 환자가 심장이 괜찮아. 그러면은 다른 환자가 사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저도 기쁜 마음으로 했고, 그러면 동시에 두 의과대학에서 응급 수술이 동시에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심장을 띄워서 저쪽으로 옮겨주고 저쪽에서는 다 심장을 받아서 이식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정말 귀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물어보셔서 그냥 제가 대답을 드립니다. 그렇죠. 제가 이 심장 전문의 했던 것도 사실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는 심장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사망률 1위는 심혈관 질환이에요. 한국에서는 암이 1위고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2위인데 미국에서는 당연히 1위가 심혈관인데요. 이 환자도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 이 진단도 확실하고 심장 환자들은 왜냐하면 흉통이 있어서 오니까 증상도 확실해요. 그다음에 진단도 순식간에 내립니다. 심전도 찍고 피 검사해보고. 그다음에 치료도 확실한 거예요. 이게 암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확실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스텐트를 박아준다든지 그리고 예방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매력 있는 과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보람 있는 의사로서 또 교수로서 생활을 했고요.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환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요 순환기 내과를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베데스다 병원은 지금 3차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금속망을 넣는 시술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굉장히 좋은 장비들이 있어서 심장 초음파를 포함해서 CT, 그 다음에 MRI 그런 기기들이 굉장히 최신 장비들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진단을 신속 정확하게 잘 해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보면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이 지역에 도움이 될까 해서 오픈 심장 센터, OCC라고 그냥 별명을 지었는데 오픈 카디악 센터 이렇게 별명을 지었는데요. 이제 1차 진료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이제 1차 의원급에서는 뭐 초음파 기계가 없다든지 또 CT 기계가 없다든지 또 MRI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진료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병원에 있는 심장검사 할 수 있는 걸 다 오픈을 해서 본인들 병원처럼 그냥 필요한 검사를 요청을 해주시면 심장 초음파해서 보내드리고 뭐 CT를 찍어서 심장 혈관을 요즘은 CT로도 찍을 수 있거든요. 환자는 그냥 CT를 찍는 거예요. 근데 조영제를 집어넣으면 이 심장 혈관이 하얗게 그게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이 CT로 심장 혈관을 찍기 전에는 다 일로 들어가서 시술장에 들어가서 직접 심장까지 플라스틱 튜브를 집어넣어서 힘들게 검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CT가 많이 발전을 해서 요거를 조영제만 넣고도 심장 혈관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이제 CT 기계가 있어야 되고, 또 MRI로 찍는 경우에는 심장 근육에 손상이 있을 때는 MRI로 찍으면은 그 손상이 얼마나 왔는지, 근육이 얼마나 손상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근육이 손상이 됐는지도 잡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1차 진료 기관에서는 당연히 못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검사만 의뢰해 주시면, 저희는 환자를 의뢰받는 것보다 검사만 의뢰받아서 그 결과를 다시 1차 기관에 보내드려서 의원급의 귀한 선생님들이 잘 심장 진료를 못해서 진료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심장은 이게 갑자기 위험해질 수 있는 병이고, 심장 자체가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장기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의학 용어를 쓰면은 바이탈 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활력 증후군. 그래서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혈압이고, 또 두 번째는 맥박수예요. 그러니까 혈압하고 맥박수. 그러니까 혈압이 120에 80인데 또 맥박수는 뭐 한 70번 된다든지. 그래서 환자가 응급실에 오는 경우에는 제일 의사들이 처음 물어보는 게 바이탈 사인이 어떻게 됩니까? 활력 증후군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혈압하고 맥박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제일 처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그 지수를 다 관장하는 것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가장 저희 신체 중에서 모든 장기가 다 중요하지만, 저는 순환기 전문 의료소는 심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제가 이 평생을 환자를 보면서 감사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증상이 확실해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은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데, 그러면은 환자들이 병원에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오면 진단이 확실해요. 그래서 심전도 찍고 피 검사하고 뭐 간단하게 검사해 보면 이 사람이 혈관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그리고 심장 혈관이 가운데 혈관이 하나 있고 오른쪽 왼쪽 딱 세 가닥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냐면은 어느 혈관이 막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도 확실하고요. 암은 치료가 힘든 경우도 있는데, 이 심혈관 질환은 치료가 확실합니다. 혈관이 좁으면 스텐트를 박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치료도 확실하고요. 또 예방도 잘 하면은 다시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서, 증상도 확실해, 진단도 확실해, 치료도 확실해, 또 예방도 확실해서 저는 환자들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고, 환자들한테도 이게 중한 병이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잘 치료받으시면은 괜찮으십니다.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흉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증상인데요. 이 가슴이 아픈 증상이 이제 흉통인데, 심장내과 전문 의료소는 흉통이 있는 환자에서 이게 혹시 심장 때문에 그 증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걸 먼저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진단을 내려드리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근데 가슴이 아픈 게 모두가 다 심장병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심장 외에도 가슴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또 흔한 게 뭐냐면은 역류성 위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은 내용물들이 위에 있는데 식사한 다음에 바로 누워버린다든지 그러면 이게 역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역류 때문에 오는 흉통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아니면 심장마비로 오는 증상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막 어쩔 줄 모르고 뻐근하고 조이고 아프고 그래서 위장관 질환도 흉통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폐 질환, 폐 질환도 가슴이 아프실 수가 있고 주무실 때 갑자기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이 흉벽 자체, 흉벽 하면은 여기 갈비뼈도 있고 그다음에 갈비뼈 늑골 사이에 근육도 있고 인대도 있고 그래서 흉벽 자체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손상이 있어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서 또 저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공황장애, 불안장애. 그러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패닉 어택이 오기도 하고 갑자기 그럴 경우에는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파하세요. 그다음에 아주 드물게는 대상포진이 가슴에 생길 경우에 이제 물집이 잡히기 전에 굉장히 아프거든요. 대상포진이라는 병 자체가. 그거는 피부병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아프기 때문에 그 오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죠. 그래서 이 감별을 잘 해야 되고 그 흉통이 있다 하면은 제가 그 교수로서 가르칠 때 항상 뭘 가르쳤냐면은 코 밑에 그 배꼽 위에 요 영역에서 어느 종류의 그 통증이라도 절대 간과하지 마라. 그냥 흘려보내지 마라. 그러면은 그거를 아닌 것 같다고 놓쳐버리면은 환자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거나 쓰러지거나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코 밑에 배꼽 위에 어디든지 아프면은 반드시 심장이 괜찮은지 꼭 확인을 해드려라. 그렇게 제가 그 교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